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와 밥을 먹고 있던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여동생 지아였어요. 지아야, 넌 대체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어제 전화했는데 이제 전화를 하니? 언니, 미안. 어제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세상 모르고 잤네. 지금까지 잤다고? 요즘 야근이 계속돼서 잠을 잘 못 잤거든. 근데 무슨 일 있어? 다음 주 토요일 날 할머니 생신 파티 하기로 했는데 할머니 생신 잊고 있을까봐 미리 전화했어. 아, 맞다. 할머니 생신이 다음 주였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암튼 토요일에 집에서 생신 파티 하기로 했으니까 까먹지 말고 와. 그리고 할머니는 돈보다는 옷 좋아하시니까 백화점에 가서 꽃무늬 있는 옷 한 벌 사와. 알았지? 알았어. 이제 막 일어났으니까 근처 백화점에 가봐야겠다. 언니, 그럼 다음 주에 봐. 지아가 전화를 끊으려던 찰나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지아야, 잠깐만 기다려봐. 왜? 이번에는 절대 회색이나 칙칙한 색깔은 사면 안 돼. 무조건 화사한 걸로 사야 해. 왜? 저번에도 꽃무늬 있다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데? 그냥 꽃무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색깔이 엄청 중요하다고. 밝고 화사한 거 꼭 핑크색 계열로 사도록 해. 할머니 핑크색 되게 좋아하시거든. 꼭 핑크색에 꽃무늬 있는 걸로 사와. 핑크에 꽃무늬? 그걸 어떻게 입고 다녀? 제발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해. 알았어. 내가 창피한 것도 아닌데 그러지 뭐. 근데 핑크의 꽃무늬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뚝 끊더니 조용해졌는데요. 전화기 너머 지아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고 있자니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웃으며 전화기를 내려놓자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동생이요? 지아야. 저번에도 말했듯이 얘가 개발자라서 야근도 좀 많고 바쁜가 보더라고. 어릴 때부터 머리가 진짜 비상했거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동생 자랑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는 삼남매인데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평범한 문과 계열과를 졸업했고 지아는 명문대 공대를 졸업한 개발자, 그리고 막내 준서는 세무사인데 둘 다 어릴 때부터 똑소리 나게 공부를 잘했어요. 동생들이 워낙 똑똑하고 성격도 착해서 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질투해 본 적이 없이 오히려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동생들이었어요. 지아는 대학 졸업 후 판교에 있는 한 벤처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법 실력도 인정받는지 회사에서 꽤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고 있답니다. 덕분에 회사와 가까운 곳에서 자취를 시작했고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제가 미리 연락해서 일정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동생 자랑을 늘어놓고 있던 찰나 남자친구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피며 말을 꺼냈어요. 저기 할머님 생신이 다음 주라고 했잖아. 거기에 나도 참석해도 될까? 의외의 말에 순간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는데요. 토끼처럼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더니 남자친구가 당황한 듯 두 손을 허둥지둥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해본 말이니까 놀라지는 마.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내가 가면 많이 불편할 거야. 그지? 그 말에 제가 잠깐 웃음을 머금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난 유성 씨가 참석했으면 했는데 부담스러울까봐 말 못 꺼냈거든. 눈을 마주치자 남자친구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 저번에 엄마 생신 때도 왔잖아. 근데 할머니 생신까지 참석하라고 하기 좀 그래서 말 안 꺼내려고 했거든. 이미 우리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데 참석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남친의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사실 그즈음에는 양가 모두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 역시 유성 씨 가족 행사에 종종 얼굴을 비치며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쌓아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생신과 엄마 생신이 2달가량 차이가 나다 보니 또다시 가족 행사에 참석하라는 말을 꺼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중에 그가 먼저 나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해주니 괜히 마음 한켠이 따뜻하게 차오르며 안심과 반가움이 함께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할머니 생신이 다가왔고 우리 가족은 전날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냄비에는 국이 끓고 싱크대 위에는 채소와 전 부칠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고모네 가족도 미리 와서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주방 한편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쁜 가운데 마치 잔치집처럼 유쾌하고 따뜻했으니까요. 그때 깻잎전을 부치던 고모가 뒤를 슬쩍 돌아보며 제게 물었어요. 수아야, 유성이도 내일 온다며? 내가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꼭 오겠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참 생각이 깊고 너무 따뜻한 것 같아. 제가 흐뭇하게 대답하자 고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튼 팔불출이 따로 없다니까. 고소한 깻잎전 냄새가 주방 안을 감도는 사이 고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수아야, 근데 지아한테는 전화했지? 당연하지. 내일 아침 일찍 온다고 했어. 그리고 그 회색 옷은 절대 사지 말라는 얘기도 했어? 그럼 내가 한 5번은 강조했을걸? 무조건 핑크로 사오라고 신신당부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주 잘했네. 지아가 머리는 비상한데 눈치가 너무 없다니까. 고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에 묻은 반죽을 털었고 저도 모르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니깐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도 하는 말이 핑크색의 꽃무늬 있는 옷을 대체 어떻게 입고 다니냐면서 기겁을 하더라니까. 거봐. 지아가 그렇게 센스가 없다니까. 작년에도 지아가 골라온 회색 스웨터를 보고 할머니 표정이 완전 울상이었잖아. 말은 안 하셨지만 그날 하루 종일 옷을 만지작거리면서 한숨만 쉬시더라. 그 옷이 얼마나 비싼 옷이었니?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입고 다니신 모양인데 회색의 꽃무늬가 덕지덕지 있으니까 꽃이 그냥 다 시들어 보였잖니. 결국 한 친구분이 저승사자도 안 입을 것 같은 옷을 왜 샀냐고 했다잖아. 그 말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니까. 고모의 말에 순간 작년에 있었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꽃무늬는 있었지만 칙칙한 회색 바탕에 묻힌 옷을 받아든 할머니가 예쁘다고 하면서도 울기 직전의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동생은 그 옷이 엄청 비싼 옷이라는 말까지 했고 할머니가 울며 겨자먹기로 그 옷을 입고 다니셨거든요. 고모 말을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고모와는 평소에도 꿍짝이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고모는 아들만 둘이 있다 보니 늘 딸이 없는 걸 아쉬워했고 제게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같이 전을 부치고 수다를 떨며 웃고 있는 그 순간들이 참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하하호호 웃으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가족 모두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하나둘씩 올려졌고 전날부터 가족들이 땀 흘려 준비한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었어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와 함께 지아가 도착했고 그 뒤를 따라 유성 씨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얼른 현관 쪽으로 나가며 남자친구를 맞았는데 미리 할머니 취향을 알려줬더니 그의 손에는 핑크색 장미와 안개꽃이 풍성하게 어우러진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꽃이 참 곱네. 그러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핑크색 꽃이 한가득이네. 할머니가 연신 감탄하며 활짝 웃었어요. 식사 내내 꽃바구니를 곁에 두시고 틈이 날 때마다 눈을 떼지 못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성 씨의 얼굴에도 은은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 이내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 생신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웃고 박수를 치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는데요. 순간 갑작스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가 더 오기로 했니?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다 왔는데요. 누가 온 걸까요? 엄마가 고개를 갸웃했고 지아가 별일 아니라는 듯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엄마, 어떤 아저씨가 엄마 찾는데? 누가 나를? 글쎄, 김수님 씨 댁 맞냐고 물어보네. 지아의 말에 엄마가 총총걸음으로 인터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들여다보던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누구시라고요? 박대수 씨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사색이 된 채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아빠가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갔고 엄마가 아빠에게 무언가를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순간 아빠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쳤고 이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웅성이는 말소리가 들려왔고 그 직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뛰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임아, 나야. 나 박대수야. 모두가 얼어붙은 가운데 그 남자가 엄마를 향해 다급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그애 어딨어? 내 딸 어딨냐고? 그의 돌발 행동에 가족들은 혼비백산했고 아빠가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보세요.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아빠의 목소리는 단호했으며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순임아, 내 딸 어딨어? 이 사람이 미쳤나? 당신 딸은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야? 엄마가 단호하게 외쳤지만 그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 딸 태어났잖아! 다 알고 왔어! 내 딸 어딨어!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지금 정말 급해서 그래! 그가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았고 엄마의 다리를 부여잡은 채 흐느끼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말 그대로 절박함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까요? 마치 마지막 끈을 잡기 위해 전부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비참하고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던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한 채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남자의 몰골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굳이 몰골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핏발선 눈은 충혈로 번들거렸고 살이 쏙 빠져 뺨은 움푹 꺼져 있었어요. 거기다 피부는 혈색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 모습이 마치 산 사람 같지도 그렇다고 죽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 조금은 기이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부짖던 그 남자의 모습이 섬뜩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 절규의 주변 공기는 얼어붙었고 엄마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달래며 말문을 열었어요. 저기, 우선 밖에 나가서 얘기해. 안 돼! 나 지금 시간이 없어. 내 딸을 꼭 만나야 해. 확인해보니까 내 딸 이름이... 그가 입을 때려는 순간 엄마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알았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제발 좀 나가자. 하지만 그 남자는 단념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더 깊고 거친 절규가 터져나왔거든요. 순임아, 나 지금 급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나보고 당신 아들을 살려달라니. 인간의 탈을 쓰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고 그 안에는 분노와 경악 그리고 오래된 상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우리 아들한테 시간이 없어. 정말 시간이 없단 말이야. 수아가 내 딸이지? 수아 어딨어? 내 딸 수아 어딨냐고. 그 말에 숨이 턱하고 막혀왔는데요. 그 사람 입에서 분명 제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던 순간 엄마가 다시 외쳤습니다. 누가 당신 딸이야?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여보, 경찰 안 부르고 뭐하고 있어? 알았어. 아빠가 허겁지겁 휴대폰을 들었는데 그제서야 남자가 휘청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가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중얼거렸어요. 순임아,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렇게 쫓겨나듯 나갔는데 엄마가 말 한마디 없이 그의 절박한 외침을 뒤로한 채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그림자는 현관 너머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내 딸 수아라는 말은 여전히 제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어요. 그 한마디가 마치 가슴을 쿡 하고 찌른 듯 온몸이 얼어붙어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그제야 숨이 다시 쉬어졌는데요. 수아야, 괜찮아?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묻는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 지아가 다가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언니, 신경 쓰지 마.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 지아는 단호했지만 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가슴 한켠에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감정이 자꾸만 따리를 틀었다고 해야 할까요? 곧 부모님이 조심스레 다가왔고 엄마가 애써 태어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신경 쓸 거 없어.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맞긴 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 이름을 알고 있어? 심지어 내 이름까지 알고 있냐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엄마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전에 알던 사람이야. 그치만 너도 봤듯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말에 할머니도 나섰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에 정신줄 놓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니? 딱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분명하다. 애미야,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다음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해라. 그나저나 내 생일 파티는 마저 해야지. 할머니의 말에 가족들 모두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어색한 분위기를 지우려는 듯 더 큰 목소리로 웃고 떠들며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도 분명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남자친구를 배웅하고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더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엄마를 제 방으로 불렀어요.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까는 할머니 생신이라서 더 안 물어봤지만 대체 그 사람 누구야? 그 사람이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딸이라고 했잖아. 그게 어떻게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어?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머릿속이 뒤엉켜 억눌렀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설마 엄마가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온 건 정말이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무 많은 생각이 교차해서 저도 저를 제어할 수 없었기에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고 엄마가 화들짝 놀라더니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수아야,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누구냐고. 분명 내 이름을 말했잖아. 그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하잖아? 혹시 아빠 몰래 그 사람이랑 진짜 뭐가 있었던 거야?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울컥한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에 반해 엄마는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어딘가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 순간 엄마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는데요. 마치 누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운 듯 입을 닫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너한테 말 못했던 게 있는데 말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하려 했지만 그 안에 섞인 미세한 떨림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가 뭔가 숨기고 있고 그게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몰아붙이자 마침내 엄마가 뭔가 결심한 듯 조용히 입을 뗐습니다. 수아야, 우리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여기서 해도 되잖아. 하지만 엄마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 밖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뭔가 있긴 있다는 거네? 제 말에 엄마가 말없이 시선을 피하더니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고 온몸에 닿는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는데요. 조용히 방을 나와 문을 닫으려던 그때 거실에 앉아있던 아빠가 갑자기 일어나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갈까? 엄마가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다가 고개를 돌려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아빠가 입술을 꽉 다물었고 그제서야 저도 아빠의 눈에 서린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체념도 담겨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아빠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엄마가 가볍게 숨을 내쉰 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침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잠시 우리는 동네 공원 구석 사람이 드문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바람은 잔잔했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는데요. 침묵이 흐른 끝에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사실은 말이야. 아빠를 만나기 전에 엄마에게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시선을 먼 곳에 둔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과 만나던 중에 임신을 했어. 그래서 용기 내서 그 사람 부모님을 찾아갔지.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고아라는 걸 알자마자 거기다 임신까지 했다는 말에 그 사람 부모가 그 자리에서 봉투 하나를 내던졌어. 그 안에 돈이 들어 있었는데 나가 떨어져라고 하더라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말들 사이로 스며드는 진한 상처의 흔적이 너무도 또렷했기에 가슴이 미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은 별다른 직업도 없었고 부모 돈으로 흥청망청 살던 사람이었어. 근데 부모가 돈줄을 끊으니까 결국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 그리고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 들어보니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기도 하고 암튼 그 뒤 지금껏 그 사람 연락은 들은 적도 없고 우리를 찾은 적도 없었어. 그 말을 듣고 도저히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설마 그때 엄마 뱃속에 있던 애가
나였단 말이야? 엄마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끊긴 필름처럼 생각이 어지럽게 흩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아직 물어볼 게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오늘 집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 내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거야? 수아야,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인연이야. 근데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야. 그 사람이 갑자기 왜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 거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고 너무나 많은 물음표가 빠르게 터져나왔습니다. 근데 영 끊고 살던 그 사람이 왜 다시 찾아온 건데?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냈고? 그리고 엄마, 제가 말끝을 잇지 못하다가 마지막 질문을 억지로 꺼냈어요.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아빠랑 결혼한 거야? 엄마의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 떨렸습니다. 그 작은 떨림이 대답보다 먼저 진실을 말해줬다고 해야 할까요? 설마 할머니랑 할아버지 그리고 아빠한테도 거짓말하고 결혼한 거야?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숨이 턱 막힌 듯 가슴이 답답했고 생각이 혼란스럽게 겹쳐지며 지금까지의 제 삶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게 아닐까 하는 섬뜩한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엄마가 마치 오래 잠겨있던 기억의 문을 여는 듯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아빠를 만났을 때는 이미 배가 남산만했어. 근데 그걸 모를 리가 있었겠니? 그럼 엄마가 임신한 걸 알고도 아빠가 결혼을 결심한 거야? 믿기지 않는 마음에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엄마의 눈동자는 아주 멀리 과거를 향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때 그 돈 안 받았어. 비록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너한테, 뱃속에 있는 너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기 싫었거든.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때 그 돈이라도 받았어야 했나 싶기도 했어.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매일이 지옥이었거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누가 임산부를 써주겠니? 엄마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다 한 식당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데 내 꼴이 보기 그랬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밥 한 그릇을 더 주셨어. 그 순간 꾹 참고 있던 게 터진 거지. 결국 창피한 줄도 모르고 소리내서 꺽꺽 울었어. 내가 어찌나 서럽게 울었는지 아주머니가 사연을 들어보겠다고 하시길래 기구한 내 사연을 말하고는 작은 일이라도 일자리만 주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했거든. 내가 딱해 보였던 건지 일자리를 주시더라고. 거기다 식당에 딸린 쪽방까지 마련해 주셔서 덕분에 출산까지 무사히 할 수 있었어. 엄마가 잠시 말을 멈췄는데 그 틈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사장님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거야?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그때가 내 인생 처음으로 빛이 들어왔던 순간이었어. 부모 없이 자라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따뜻한 분들이셨어. 그제야 엄마 얼굴에 작고 담백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네 아빠도 그 무렵에 식당에 자주 왔었는데 그때 큰일을 겪은 상태였어. 큰일이라니? 무슨 일? 엄마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출산하다 세상을 떠났대. 물론 딸도 같이 떠났고 말이야. 하루아침에 아내와 딸을 동시에 잃은 사람이 된 거지. 출산 중에? 예전에는 그런 일이 꽤 있었거든. 그 상처에 매일을 버티며 죽지 못해 살았다더라고. 근데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세상 떠난 아내가 나타나서는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고 했다나 봐. 더 놀라웠던 건 그날 밤 할머니도 똑같은 꿈을 꾸셨다더라고. 할머니도?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식당에 찾아간 거야. 내 사연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운명이다 싶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식당에서 살면서 일하면서 널 키웠는데 아빠가 너를 참 예뻐했어. 네가 먼저 아빠라고 부름에 따랐으니까 착한 네 아빠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아팠겠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 들었을 테고 말이야.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결혼했어. 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까지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곧 엄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우리 모두 얼마나 놀랐겠니? 그럼 그동안 진짜로 연락 한 번 없었던 거야? 단 한 번 연락도 없었고 소식이 궁금하지도 않았지. 차라리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잠시 그 말을 곱씹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설마 그럼 이식 그런 것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닐까? 엄마가 놀라서 저를 바라보며 되물었어요. 뭐? 이식이라니? 그러니까 간이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필요해서 온 게 아닌가 싶다는 거지. 엄마도 그 사람 얼굴 봤잖아. 그게 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니까? 마치 산 송장 같았잖아. 제 말에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예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 절대 안 돼. 걱정 마. 나도 그런 거 절대 해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아빠가 아파서 이식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드리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식해줄 생각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제야 엄마의 눈에 안도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굳어있던 엄마의 손이 천천히 풀어졌고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며칠 뒤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퇴근을 준비하던 저녁, 진동원과 함께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아야, 오늘은 고모 집에 가서 자는 게 좋겠다.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고모 집에 가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잠시 아무 말이 없었는데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생부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치듯 지나갔거든요. 설마 그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거야? 돌아가라고 해도 문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저러고 있잖니. 경찰 불렀으니까 곧 가겠지만 혹시 너랑 마주칠까봐 걱정돼서 그래. 엄마의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그저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게 전부라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유라도 들어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나 지금 바로 갈게. 경찰에 다시 전화해서 출동 취소해줘. 지금 뭐라는 거야? 취소를 하라니? 생각해봤는데 이대로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도대체 왜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왜 들어야 돼? 난 그 사람 목소리 듣기도 싫어. 엄마, 나도 알아. 물론 나도 듣기 싫고 마주하기도 싫지. 근데 한 번은 정리해야 하잖아. 계속 피하기만 할 순 없잖아. 엄마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알았어. 근데 그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맘 단단히 먹고 와. 전화를 끊고 최대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요동쳤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는 낮고 무거운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소파 한쪽에 앉아있던 생부, 그가 초췌한 몰골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부모님과 할머니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고 숨결마저 팽팽하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제가 모습을 드러내자 생부가 마치 무엇인가에 이끌린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충혈돼 있었는데요. 역시나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해야 할까요? 천천히 그 사람 앞에 다가가 마주선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체 왜 찾아온 거죠? 그가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얼어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떨궜어요. 수아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세요. 제 말투는 차가웠고 입술 끝은 떨리면서도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그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입술이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고 심장은 너무나 빠르게 뛰었으며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엄마를 떠나간 뒤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 말에 속이 서늘하게 굳어갔는데요. 엄마를 그렇게 버리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살았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한동안 아들 셋 낳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도무지 믿기 힘든 이야기였어요.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첫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제가 숨을 들이켰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몇 달 뒤에 둘째가 뇌종양 진단을 받았고 손 쓸 틈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갔어. 고개를 숙인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아들 둘을 잃은 거야. 결국 어머니가 점집을 찾아갔는데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 순간 그가 마치 오랜 짐을 꺼내듯 말을 토해냈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수님이 사이에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 있었대. 어머니가 수님이한테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빚을 갚으라고 보내준 건데 그걸 몰라보고 수님이를 내쫓았으니 그 업보가 손주한테 강고라고 했대. 그 말에 입을 다물 수 없었는데요. 황당한 이야기 속에 묘하게 맞물리는 흐름이 오히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님이랑 수아한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업부를 갚지 않으면 셋째까지 잘못될 수 있다고 했어. 내가 가진 걸 수님이랑 수아한테 줘서라도 업부를 갚아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그동안 양육비 한번 제대로 준 적 없잖아. 그동안의 양육비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게. 그가 또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엄마는 단단히 굳은 표정으로 말도 못하고 있었기에 제가 오히려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할게요. 그러니까 그만 가보세요. 그리고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그가 다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안 돼. 그걸 받아줘야 우리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어. 그게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 그거 다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요. 지금 아들 둘을 잃었는데 내가 미신이 뭐니 가릴 입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발 좀 받아줘. 받아주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게.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다기보다는 어딘지 모르게 비현실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사람이 진짜로 제 앞으로 아파트 한 채를 넘겨줬어요. 시간이 없어.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야 돼. 그 사람은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모든 것을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제 앞으로 아파트가 생기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빠 앞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미신에 심취한 듯 무조건 제 명의로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집이 얼마나 부자이면 아파트를 그냥 줄 정도일까 하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생부에게서 아파트를 받게 되었고 그 집에 살 이유가 없었기에 전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시세를 듣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무려 10억이 넘는다고 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실인지 꿈인지 모를 정도로 멍했습니다. 그 뒤 몇 년이 지나갔고 생부에게서 딱 한 번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셋째 아들이 잘 지내고 있다며 부디 용서해 달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만을 남긴 채 다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고 그렇게 그는 제 인생에서 다시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은 그 집, 그러니까 생부가 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고 계신데요. 어느 날은 문득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이 집을 받는 게 맞았던 걸까? 할머니가 제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어김없이 특유의 단호하면서도 현실적인 말투로 대답하셨어요. 이 집을 주고 셋째 아들 목숨을 구했다며 그럼 된 거 아니겠니? 근데 진짜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걸까? 그냥 미신에 빠져서 그랬던 게 아닐까? 그 집안이 그렇게 돈이 많다며 너무 거창한 의미까지 둘 필요는 없어.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말하면 수아 네가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너도 그 집 핏줄이잖니.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는 얘기야. 점쟁이 말만 믿고 집을 넘겼다는 게 솔직히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식 둘을 하루아침에 보낸 사람이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 워낙 돈이 많은 집안이라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이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나는 말이다. 네 생부한테 이 집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유성인가 하는 걔 말이야. 걔네 집안 본색을 알게 된 거 말이야. 생각해봐. 그때 걔랑 결혼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이 집이 생겼다고 하니까 걔네 부모가 돌변하는 거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니까. 돈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었잖아.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다니까. 할머니 말 듣고 보니까 그렇긴 하네.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는데요. 그 아파트가 제 인생 그 자체를 구제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아파트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정유성, 그러니까 전 남친 부모님이 다른 사람처럼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하고 소박한 분들이라 생각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뒤 그 사람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질 않나 외제차를 사달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제 귀를 의심했기에 처음에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말은 요청에서 강요로 그리고 점점 압박으로 변해갔습니다. 말끝마다 돈 이야기가 섞여 있었고 자신들이 부자가 된 것 마냥 돈을 흥청망청 쓰고 다녔으니까요. 결국 저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걸 감내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제게 그 선택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또렷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생부는 제게
아파트를 준 게 아니라 살면서 딱 한 번 생부로서 제 인생을 구제해주면서 쌓였던 업보를 끊어냈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런 기가 막힌 사연이 또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